자, 한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 암호화폐 규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 내용만 보면 악재로 좀 이렇게 작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넥슨 두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 속도를 내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스위스 가상화폐 일반 주식과 같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마지막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소식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가 암호화폐 규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먼저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이거 육성을 하겠다. 세금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생태계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이렇게 매매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상상 속에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제 중앙은행 각 총재라든지 부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을 안주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올 경우에 암호화폐 시세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번에 이제 한국은행 관련해서 이제 각 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가상화폐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면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사실상 상당히 반기는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죠.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입니다. 피에르 랑도 부총재고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비관론자로 좀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7세기에 튤립 사태, 튤립 거품, 튤립 버블을 얘기하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투기로 인해서 상승시키고 이 거품은 금방 꺼질 것이다. 이렇게 또 발언에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인물이었죠. 자, 하지만 갑자기 이제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자, 앞으로 금융, 기술 이 두 가지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을 나쁘게 하고 금융적으로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좀 옹호하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가 발표한 이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시장을 과잉 규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발전을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상당히 낙관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비평론자들을 좀 놀라게 했었죠. 자, 여기서 얘기한 과잉 규제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과잉 규제라면 이제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가 규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과연 이 규제를 하는데 거래소를 규정할 것인지, 이 암호화폐, 이 코인을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하는 투자자를 규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명확하게 말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기술을 수용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자체보다 이 산업에 얽힌 사람들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해킹에 대해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해킹 피해 그리고 이 자금 세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자체를 비판하고 코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이 코인을 이용하는, 코인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를 해서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당히 좀 놀랍죠. 이번 경우 보면은 상당히 비관론적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천프로 전문가님 말씀 주셨지만 이 프랑스 대통령의 이런 암호화폐 관련 이런 규제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얘기합니다. 암호화폐가 가진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통합성, 안정성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융혁신과
기술혁신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융혁신, 앞으로의 가상화폐 시장이 실질적인 법적 화폐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서 확실하게 좀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래서 기술혁신,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앞으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재스러운 뉴스고요. 자, 이렇게 각국의 주요 인사들도 이제 마음을 변하는 모습, 이렇게 기관들의 유입이 들어오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 이런 기분 좋은 뉴스를 첫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뉴스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였죠. 넥슨, 두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 속도 내나, 이런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넥슨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코빗 거래소를 인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적극적 마케팅을 활용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좀 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두 번째 거래소까지 인수하면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이었습니다. 넥슨의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 소식이 한번 나와주면서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좀 밝혔었죠. 그렇지만 자, 5월 31일이었죠. 5월 말에 이 전자공시 내용에서 자, 넥슨의 지주회사입니다. 이 NXC 측이 이제 가상화폐 이제 비트스탬프 홀딩스를 신규 편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비트스탬프는 아시겠지만 지금 룩셈부르크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지금 단 하나의 신고를 받고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거래소입니다. 자, 이런 거래소에 이런 거래소죠. 이런 거래소를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계속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면서 이 비트스탬프 홀딩스와 비트스탬프 거래소는 별개의 좀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넥슨에서 인수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사실상 뭐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인수한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비트스탬프 재팬이죠. 재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넥센이고요. 비트스탬프 홀딩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넥슨 측에서는 왜 이렇게 아니라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지금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이제 방안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수한 코빗 거래소도 아직 마케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코빗 거래소에 대해서 발전을 아직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거래소까지 일단 인수를 해놓고 자, 아래에서 일단 잡아놓은 다음에 자, 가상화폐 거래소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성장을 하고 이런 관련 규제 방안들이 나오면 그때 맞춰서 이제 더욱더 큰 이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키워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정부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거래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달라지고 방안이 나오면 역시나 마찬가지 이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더 크게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호재고 상당히 좋은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뭐, 첫 번째,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국내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봤다가, 정말, 입장을 바꿔서 이제 호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폭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되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폐쇄를 시키겠다. 또는 없애버리겠다, 또는 이제 무조건 이제 금지를 하겠다.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 금융위에서, 전담팀도 이제 개설이 되고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지면서,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섣불리 빠르게 이렇게 속도 좀 내면서 규제안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 보면, 연초에는 왜 그랬나 하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3월달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제 전면 부인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비트스탬프, 지분은 이제 전량 거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소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넥슨 쪽에서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수직 계열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런 거래소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수전으로 이제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넥슨 쪽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서 코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사업들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스입니다. 가상화폐 일반 주식과 같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것만 보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환영을 받을 만한 이제 내용인데 일단 주식하고 코인 자체가 전혀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 거래소 플랫폼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나올 건지는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러면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기관 자금이라든지 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뉴스입니다. 확실하게 이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스위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코인119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금융의 메카, 금융의 허브고요. 스위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 이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적인 지원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좀 방송을 드렸었는데요. 그 방송이 있은 후에 며칠 안 된 오늘 또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스위스의 가장 큰 증권 거래소입니다.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니고 증권 거래소의 식스 거래소에서 이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해서 같은 주식들과 다른 주식들과 같이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지금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이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거래소에 지속적으로 해킹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뭐 자금 횡령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신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이미 제도권 내로 편입되고 이미 많은 종목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에서 이제 가상화폐까지 같이 거래한다는 건 상당히 뭐 긍정적인 호재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세계 최초로 스위스에서 먼저 시행은 하지만 자, 천프로 전문가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성향이 있는 이 종목과 코인들을 어떻게 같이 접목시켜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더욱더 상세한 규정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스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미국의 증권 거래소 가장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다라고 좀 봐도 되겠죠. 이런 나스닥에서도 이 가상화폐를 나스닥 안에 편입시켜서 이 나스닥에서 증권과 같이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시험 삼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정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코인119 방송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빨리 인정을 해야 되고요. 빨리 법규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방송을 지속적으로 했었죠. 이제는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한뜻으로 모여서 이제는 거의 다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뭐 급등을 했었던 그리고 올 초부터 지금까지 뭐 하락장이 이어졌던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부터 실질적인 가치, 실질적인 거래 또는 이제 기관 투자들에 대한 유입, 큰 손들에 대한 유입으로 앞으로 가치적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 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로 관련해서 이제 뭐 가상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늦지 않고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변할 건지 시황 파악 같이 알아보도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사까지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뭐 주식도 좀 오래 하고 많이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제 담보적인 부분들만 해결이 되면 코인도 결국에는 주식도 이제 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담보적인 부분만 해결하면 될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고요.